자, 여기 파트는 연립방정식인데 우리 꼭 개념을 공부해서 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우리 이미 많이 해왔었어요.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 중학교 때는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문자 하나를 지우는 소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입도 많이 쓸 거고 소거도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는 1차, 2차가 같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1차, 2차가 같이 있을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 방법은 그거야. 그럼 적용시키는 연습만 좀 하는 거지. 1차를 2차에 대입이면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겠지. 얘를 넘겨서 x 플러스 1. 그럼 y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주면 요거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있고. 이제 시험 문제나 많이 만날 것들은 2차예요. 자, 2차를 푸는 방법은 많이 사라졌어. 옛날 교육과정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어요. 좋은 거야. 첫 번째는 인수분해. 누구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해본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문자 소거. 그러니까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뭔가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접근으로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 옛날에는 정말 많이 있어서 여기가 또 킬러 파트 중에 하나였는데 다 사라지고 둘만 남았어요. 1차, 2차, 2차, 2차. 딱 두 개만 남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연습해보게. 자, 요것도 있긴 한데 넘어가서 알려줄게요. 자,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기 하나만. 뭐 2번 해볼까? 자, 2번 지금 얘가 1차, 2차니까 여기서 y는 x 빼기 4 정리되죠? 그걸 가지고 밑에 들어가 볼게. 그러면 x제곱 2xy 플러스 y제곱 은 4 어차피 넘어와야 돼요. 됐죠? 마저 정리해볼게. x제곱 2의 x제곱 이거고 16 빼기 4 됐나요? 이제 내림차수는 자 1, 2, 1 4x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6 빼기 4 양변을 4로 나누고 인수분해 되죠? 3 하나. 자,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x, y인데 두 개네요. x가 1 또는 3이고 그럼 이때 y는 x가 1일 때 대입해서 이거고 x가 3일 때 대입하면 이렇게 두 쌍인 거죠. 연립방정식 푸세요 하면 해를 구하세요니까 귀찮아도 적어주긴 해야 돼요. 모범 답안은 이렇게 적는 거야 원래. 알고는 있어야겠지? 매번 이렇게 적으면 좋고요. 아니어도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는 2차인데 여기도 1번 냅두고 2번 풀어볼게요. 2번. 자, 우리 아까 방법이 뭐였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해본다. 그렇지 않으면 소거시키려고 접근을 해본다. 이거였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걸 캐치해야 돼. 아니면 막힐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식 인수분해가 과정을 좀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이해됐죠?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x는 2y 또는 x는 마이너스 y. 얘가 0인 걸 써봤자 넘겨서 다음 과정을 가야 하니까 미리 그렇게 적은 거고요. 그럼 상황은 두 개야. 풀이 정리할 때 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첫 번째, x가 2y랑 같을 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또 1차, 2차로 숨어 있는 거야.
그럼 x 대신 2y가 들어간다면 제곱. 얘는 6. 그럼 6y 제곱이죠. 6을 나누고 이거니까 쌤은 이제 표로만 좀 끝내 놓을게. 자, x, y 표로만 끝내 놓을게요. y가 지금 뿔마 1이죠. 그러면 y가 뿔마 1. 그러면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죠? 그때 x는 y가 1일 때 x는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y랑 같을 때 이해되죠? 이 상황을 또 따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얘랑 이거랑 보는 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 제곱하면요? 제곱하면 그대로지. 플러스 2y 제곱은 6. 그럼 3y 제곱이네. 3 나누고요. 3 나눴어. 그럼 이제 y는 뿔마 루트 2. 그래서 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때 x는 반대지. 순서 맞춰야 돼. x랑 y랑 부호 반대예요. 이거고 이거. 자, 표 정리한 건 이해됐죠? 연습해보란 소리야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연습하고. 자,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이제 답은 이렇게 적는 거야. x는 뿔마 2. 이때 y가 뿔마 1이죠. 또는 x가 잘 봐. 뿔마로 할게. 순서 맞춰야 돼. 이때 y는 뿔마 하면 틀려요. 플러스가 먼저 적혔으면 그때의 y는 마플 루트 2예요. 순서 맞춰야 돼.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말 있나? 책에? 있지.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중복된 부호는 동일한 순서다. 요거를 한자로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한자어야. 중복된 부호는 동일한 순서로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러니까 뿔마를 쓰면 틀려요. 이해되죠, 지금? x랑 y랑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봐줘. 학교에서 바꿔 쓰면 틀린 거거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의 의미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뭐 시험 문제 얘 의미가 뭐냐 그런 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 x를 마플로 시작했다면 y를 뿔마로 적는 건 상관없어. 이건 맞아. 왜냐면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라고 적었으니까. 그건 틀리지. 이해되죠 지금? 둘이 다르게 써야 맞는데 얘는 똑같이 써야 맞는데 무슨 차이인지 인지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x, y의 부호가 같은 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긴 좀 알아놔야 돼. 자, 대칭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얘는 하나 알아놔야 돼. 그러면 대칭식이 뭔지 알아야겠지, 건호야. 자, 대칭식을 판단하는 방법은 x, y 자리를 한번 바꿔서 적어볼게요. x 대신 y를 적는다는 소리야. 첫 번째 식은 이거죠. 두 번째 식은 바꿨으면 이거지. 얘네 둘이 바꿨었는데 처음 상태랑 똑같네? 그럼 대칭식이라 해요. 그걸 대칭식이란다. 그럼 만약에 얘는 어때? x, y 자리를 바꾸면 얘는 자, 이 친구는 대칭식 인정할까요? 안 되지. 우리 뭐 둘이 바꾼 거 정도는 봐줄 수 있나? 안 되는 거야 얘는. 얘는 안 되죠. 근데 얘는 된다는 말 이해되죠? 더하기 순서 바꿀 수 있는 거고 곱셈도 순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대칭식이 확정됐어. 그랬을 때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기억해야 돼요. 대칭식이 확인됐을 때 푸는 방법. 두 문자의 합과 곱을 치환해서 푼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합과 곱, 두근의 합과 곱 이런 느낌이랑 같이 가는 거야 지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식은 곱셈 공식 변형을 떠올려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가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치환을 하고 말고는 자유인데 포인트는 합과 곱의 값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써보면 첫 번째 식은 a제곱 빼기 2b는 34고 두 번째 식이 b는 15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하면 얘가 32가 넘어가면 a제곱이 64야. 그럼 a는 얼마? 에헤이. 하나만 쓰면 들리죠? 정확하게 해야만 맞아. 무조건 제곱근 2개야. 0은 하나지만 음수도 2개고요. 됐죠? 그럼 얘는 또 상황이 2개야. b는 15로 고정됐지만 a 값이 2개거든. 그래서 또 가요. 첫 번째. 풀이 이렇게 써야 돼. 서술형이면. a가 8이고 b가 15인데 문제 a, b는 없으니까 이제 다시 바꿔서 갈게요. a가 8이고 b가 15일 때 이 문제의 답은 a, b가 아니라 x, y거든. 그러니까 x, y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합과 곱이 주어졌네. 방정식의 두 근으로 연결시키죠. 문자는 x, y, a, b 말고 다른 거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풀이 적을 때. 아무거나 다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바로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로 좀 찍는 느낌으로 가면 풀이 적는 게 애매할 거예요. 개념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우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구나. 그러면 3, 5, 15니까 t가 3 또는 5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x, y. 자, 또 일단 표를 만들어 주자. 3과 5인데 순서는 다 된다고 봐야 돼. 조건이 없으니까요. 막 이런 말 없지? 없는데 내 맘대로 막 x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 돼요. 다 적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거. 두 번째 상황은 a가 마이너스 8일 때. 좀만 속도 내볼게요.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15일 때. 자, 마찬가지로 해주면 얘는 이번에는 또 이제 문자 겹치는 게 싫으면 또 바꿔요. 그 정도는 봐줄 것 같은데. 여기에 두 근이 x, y야.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럼 이번에는 3, 5가 따로 나왔고 마3, 마5가 따로 나왔지만 이 네 쌍을 종합했을 때 이쁘게 적어줄 수 있죠. 그래서 답을 적는 데는 뿔마 3 하면 좀 이쁘지 않겠니? 첫 번째 이렇게 둘이 나왔지만 괜찮아. 적는 데 순서는 상관없죠. 그러면 x가 뿔마 3일 때 y는 뿔마 5 또는 x가 뿔마 5일 때 y는 뿔마 3 해서 이렇게 네 쌍을 표현하면 돼요. 정리됐죠? 14번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건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하나뿐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큰 형태가 지금 1차, 2차인데 우리 1차, 2차 푸는 방법이 뭐였지? 건우야? 2차, 2차 푸는 거예요. 그죠? 1차를 2차에 대입. 그래가지고 바꿔볼게요. y는, 아니 x로 해볼까? 상관없어요. y가 두 개고 x가 하나라서 x를 사라지게 만들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를 들어가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2xy. 자, 얘가 x 빼기 3은 0. 자, 그럼 이 친구의 그림이 지금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 2차 방정식 y에 대한 건데 y값 몇 개 나와요? y값 몇 개? y값 2개인가? y값 2개예요 지금? 이 친구 이름은 y가 아니에요. 눈 잘 뜨고 쳐다봐. 이 친구 이름은 y가 아니야. 몇 개? y값 하나죠. 정해지면 이런 방식으로 x는 정해질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2차 방정식에 y가 몇 개 나온다고? 1개 나와야 돼요. 1개. 그래서 판별식 쓰는 문제야. 정리만 마저 해볼게요. 자, 요거니까
마이너스 3y제곱 넘기고 지금 다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방정식에 실근이 하나구나. y값 실근이 하나구나. 판별식 절반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k는 뿔마 3. 모두 구하세요네요. 모두 구하세요. 둘 다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해됐죠? x값까지 안 가도 돼. y가 하나 정해지면 x도 하나 정해질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리됐죠? 지름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그러면 원에 꼭 맞게 들어가는 직사각형.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으면 지름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각선 교점에 원의 중심도 위치하고 있을 거고, 이걸 좀 인지하면서 지름이 13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13이네. 요 길이가 13.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가 34다. 가로 둘, 세로 둘 합이 34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문자로 잡았을 때 누구들이 더하면 얼마냐? 17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문자 개수만큼 식이 나와준다고 봐야 돼. 일반적으로. 바로 뒤에 그렇지 않은 부정방정식을 오늘 배우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뭐 생각나요 지금? 그죠? 피타고라스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제곱. 잠깐 나와서 또 생각나는 건데 20제곱까지 우리 한번 했던 거 기억나? 20제곱까지는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한번 반복해볼까? 자, 11제곱 121, 그러니까 이를 써놓을게요. x가 11일 때 x제곱. 12는 한번 가보자. 13은 자, 13, 14는 비슷해요. 둘이 자리 바꾸면 돼요. 이렇게. 15는 225. 16제곱은 익숙하죠? 2의 4제곱, 2의 8제곱. 요건 좀 많이 본 숫자들. 17, 2, 8, 9. 18제곱, 3, 2, 4. 19, 3, 6, 1. 그리고 이제 좀 또 팁을 주자면 19의 제곱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팁인데 막 그 19, 19 안 써도 돼. 머리로 막 굴리는 거예요. 20제곱. 하나, 둘, 셋. 플러스 1 하면 요 정도 암산은 굴리면 좋거든. 필수는 아니에요. 요거 필수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야. 71 하면은 금방 해요. 이거 머리 좀만 연습하면 금방 해. 141 그러면 5041이죠.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의 자리가 0에 가까우면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101의 제곱. 근데 이런 거 중3 때 배우긴 했어요. 잠깐 넘어가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왔는데, 자, 이제 우리 또 머리 굴려야 돼. y 플러스 x랑 똑같고 y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똑같네. 이게 또 대칭식인 거야. 그럼 푸는 방법 또 기억나죠? 해볼게. 자, 푸는 방법이 뭐였냐? 합과 곱을 치환해서 가는 거였지? 그럼 얘는 일단 써요. a는 17 나오는 거고 얘는 곱셈 공식. 자, 자신 없으면 곱셈 공식을 적으면 돼. 암산을 강요한 적 없어요, 저는. 강요한 적 없고 써서 바꾸면 돼. 자, 그럼 얘가 17이 들어가주면 그래, 17제곱 할 일이 생긴다니까. 봐봐, 17 들어가야 돼. 1차, 2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도움은 돼. 대신에 확실하게 외워야겠지? 모든 공식은 정확하게 기억할 때만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틀린다고 봐야 돼요. 애매하면 다 틀린다는 거지. 자, 그럼 A는 17, B는 60. 다시 갈게요. X, Y의 합은 17, 곱은 60. 찍는 느낌이 싫으면 방정식의 근으로 연결해서 여기 방정식의 두 근을 찾는 거죠.
자, 곱해서 60 되는 거 해가지고 a-5, a-12니까 a. 근데 지금 요 a가 x랑 y죠. 5랑 12 또는 12랑 5 이렇게 두 개 됐죠? 그러면 이제 봐볼까? 이 정도 해놓고 뭔 조건이 있나 하고 보는 거야. 오,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가로가 길다죠? x가 길다. 그래서 가로가 12, 세로가 5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각선 길이가 13일 때 왠지 우리가 5, 12, 13 많이 하잖아. 근데 풀이를 적어야 하는 서술형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 이거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대충 찍어가지고 객관식 문제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객관식 문제면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다. 13 해가지고 해보는 거야. 10이랑 5를 찍어서 요거 말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 말 맞으면 괜찮아. 지름이 13 가능하죠? 둘레가 34? 오 가능하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학교 쌤들은 바보가 아니야. 이런 건 서술형 돼요. 이런 거는. 네, 재밌겠거든요. 좋아요. 나 매워서 못 먹어. 기억하고 있을게. 다음에 국밥 먹읍시다. 그래, 국밥 먹읍시다. 야, 국밥 좋지. 여기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 유형이 시험 잘 나와. 시험 잘 나와요.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뭔가 느낌이 그동안 풀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그러면 공통근이라는 거를 쌤이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둘 다 대입을 해서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뭐 A나 K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유형을 풀 때야말로 우리가 2차지만 인수분해가 대부분 안 되는 문제들일 거고, 이럴 때 소거시키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소거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2차를 소거시키는 거나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거나 한 문자를 어떻게든 좀 빼려고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얘는 지금 a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두 식을 빼볼게. 이렇게 빼면, 자, 위에는 그대로 쓰고 밑에는 빼는 거야. 이러한 식이 나오죠. 그러면 둘이 묶어볼게. 둘이 묶으면 a에 k 빼기 2, 그리고 이렇게 둘이도요 더하기 k 빼기 2. 이해되나요? 야, 공통인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전개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다시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요거 이해되나요? 그럼 상황이 두 개야. 첫 번째 k가 2일 때고, 두 번째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써줄게요. 공통근 a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이 두 개예요. 그러면 선생님 k가 나왔으니까 그게 답일까요? 뭔가 끝까지 근데 가봐야 돼. 한번 해볼게. 자, k가 2라면 다시 들어가 보는 거야. 두 방정식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고, 두 번째 방정식은 잘 보세요. 모르면 질문해도 돼. 1차 이렇게 생겼는데 한 개의 공통근이라 했지만 지금 너희들은 완전 똑같이 생겼지? 그럼 얘는 공통근이 몇 개일까요? 두 개죠. 그럼 이 조건에 만족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요 1번, 2번만 보고 질문이 K니까 그럼 K로 나온 게 답이겠지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서 만족하지 않는 것까지 체크는 해야 돼. 그럼 요 상황 안 되는 거 이해되죠? 첫 번째 상황 안 되는 거야. 공통근이 두 개 나와. 완전 똑같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서 공통근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 식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이렇게 생기고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정답이고, 끝까지 또 확인해 줄게. 여기서 멈추면 괜찮지만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첫 번째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 두 번째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으니까 공통근 하나.
나올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공통근이 몇 개라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x값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없어? 아따, 피자만 맛있게 먹으면 다요? 아따. 얘는 근 누구예요? 너 데리고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 근 누구야? 불마이. 그래, 밑에는요? 불마이. 자, 공통근 몇 개예요? 하나요. 두 개인가? 자, 지금 날 테스트하는 건가 혹시? 뿔마1인데 공통을 만족하는 게 하나예요? 두 개요. 하나는 빼면 안 봐줘. 두 개죠? 근데 이걸 구해봐야 할까요? 똑같이 생겼죠? 그럼 두 개겠죠? 궁금하면 구해봐. 근데 똑같이 생겼으면 같은 짓 두 번 할 거 아니야. 이해되죠? 네. 부정방정식의 유형은 두 개 있어요. 정수 조건이 있고 두 번째에 실수 조건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는 정수 조건이에요. 방법은 일단 알아야 돼. 정수 조건을 풀이하는 방법은 요런 형태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부정, 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 둘이 더해서 1을 만족하는 실수 몇 개냐 이런 느낌이죠. 매우 많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마이너스 x를 넘겨서 이렇게 적어주면 함수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요 함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주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럼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 직선 위에 점이 몇 개냐?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몇 개? 무수히 많다. 마찬가지죠. 둘이 더해서 1 나오는 순서쌍도 무수히 많아요.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문자 개수가 더 많으면 답을 하나로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을 딱 정확히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붙여서 부정방정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두 개 배우니까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 여기 일단 방법을 알아놓고 한번 정리해보게 연습해보자. 자, 요렇게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서 정수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써볼게요. xy 빼기 y 3x 제곱. 잠깐만. 요거는 내가 예시 문제를 좀 바꿀게. 요거 별로예요. 저기 2차 있는 거 별로고. 예시 문제 좀 바꿀게요. 이걸로 똑같이 가자. 자, 여기 꼭 나올 거고 풀어내는 방법이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이런 정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앞에 두 개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이렇게 생기고 지금 뒤에가 얘가 남았는데 근데 이 뒤에도 y 빼기 1이 있어줘야 돼. 요것이 억지로 좀 만들어주는 거고 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붙여주면 변형은 끝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얘는 원래랑 똑같지만 얘를 풀어주면 이러한 상태인데 그럼 이제 내가 이거를 좀 맞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됐죠? 얼마를 더한 거지? 좌변에 2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똑같이 우변에 반영을 시키면 변형이 끝이에요. 오케이? 2를 더했기 때문에 너도 2를 더하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다시 요거 인수분해 공통인수 묶어주고 써주고 요것이 얘예요. 곱해서 정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둘이 곱해서 2네. 자, x, y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죠. 정수는 1을 빼도 정수고 곱해서 2가 나오려면 약수로 생각하면 돼. x 빼기 1과 y 빼기 1이죠. 자, 1, 2가 있고 순서 바꿀 수 있고 음의 정수도 가능해요. 음수도 가능해요. 이렇게까지 총 4쌍.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x랑 y를 구해내면 답이야. 그대로 가요. 얘가 1일 때 x는 2. 그치? 얘는 3. 막 머리 굴리면 돼. 이제 3, 2. 얘는 뭐죠? 0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0이죠.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돼. 이렇게 답은 4쌍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대부분 문제는 뭘 물어보냐? 이런 거 물어봐. x 플러스 y의 최대값. 그러면 또 x 플러스 y 더하면 돼요. 5, 얘는 5, 답은 5, 뭐 이런 거. 한 단계 더 나가서 질문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정수 구하세요 했으니까 저 4쌍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2번. 실수 조건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변형. 자, 변형이라고 하면 잘 봐봐. 보여는 줄게요. x제곱을 하나 떼주고 그럼 x제곱이 하나 더 필요하지. 뒤에다 써줄게요. 요것만 쓰면 되거든. 그래서 앞에는 완전 제곱식, 뒤에는 또 완전 제곱식, 이거예요. 실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0 되는 건 0하고 0뿐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려면 y는 1이고요.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거는 문제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요. 추천 안 해요. 우리는 무조건 두 번째 방법만 쓸 거예요.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쓸 거예요. 실수 조건이니까. 이 방법을 연습해 놓으면 어떤 녀석이 주어져도 하면 돼요.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거야. 변형은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문제 만날 때마다. 요거 하지 말게요. 잊어버려도 돼. 빼세요, 이거는. 이런 생각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x로 해볼게요. x, y 아무거나 상관없어. 자, x 하나가 이렇게고 지금 상수항이 이렇게죠. 그러면 판별식 한번 써볼게. x에 대한 2차, 1차 상수항인데 x가 실수라고 하니까 여기 절반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자 실수니까 0보다 어째야 돼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되죠. 중근도 실근인데 그러면 얘를 풀어줄게.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요거니까 방향 바꿔. 이거죠? 얘는 y 마이너스 1 제곱. 2차 분원식을 안 배워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생각해봐라. 그럼 작은 건 없잖아. 같을 때만 생각하면 y는 1 뿐인 거고 y는 1이 다시 들어가주면 이제 과정은 좀 길어. 어쩔 수 없어요. y는 1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죠. 양변을 2로 나누고 그럼 완전 제곱식 되네요. 그래서 x가 얼마? 요렇게 찾는 게 풀이는 좀 길어도 방법이 확실해요. 요걸 장착시켜야 돼. 요 방법. 알겠죠?